네, 16.9절은 약산 용액의 평형 농도 계산으로 사실상 16장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약산 용액의 산해리상수 Ka를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15장에서 여러 가지 수용액 반응의 평형 농도를 계산했던 것처럼 우리는 산 용액의 평형 상태에 도달했을 때의 농도를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예로 0.1몰의 HCN 수용액 내에서 하이드로늄 이온, 그 다음에 시아나 이온, 그 다음에 시아나 수소산, 그리고 OH- 농도. 실제로 0.1몰 HCN 수용액에 존재할 수 있는 모든 화학종의 농도를 한번 계산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단계는 그러면은 이 수용액 내에서 가장 지배적으로 일어나는 산염기 반응이 무엇인지를 파악을 해 보아야 됩니다. 그럼 우리는 산으로 작용할 수 있는 물질을 한번 써보고, 산으로 작용할 수 있는 거는 약산 HCN이랑 그리고 양쪽성 물질, 물이 있겠습니다. 염기로 작용할 수 있는 물질은 양쪽성 물질인 물이 존재를 하겠죠. 그래서 각각의 산해리상수, 염기해리상수를 써놓고 비교를 해보면 되는데요. HCN의 경우에는 물과 반응해서 하이드로늄 이온을 만들고 CN-를 만드는 이런 반응의 경우에 산해리상수 Ka 값이 4.9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0승으로 알려져 있고요. 우리가 앞에서도 봤지만은 물의 자동 이온화의 경우에도 하이드로늄 이온을 생성할 수가 있습니다. 이 반응의 경우에 평형상수 K, 그러니까 물의 자동 이온화 KW는 10의 마이너스 14승의 값을 가지죠. 그래서 HCN의 해리 반응이 대략 한 10의 3승배 정도 더 크기 때문에 우리는 지배적으로 일어나는 반응은 바로 HCN의 산해리 반응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저 반응의 균형 맞춤 반응식을 한번 써볼게요. 그래서 HCN 우리가 위에 사실 써놓았죠 이미. 이렇게 똑같이 한번 더 쓰고요. 이렇게 써놓고 우리가 15장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초기 농도, 변화량, 평형에서의 농도 이렇게 ICE 이렇게 써줄 겁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값들을 써주면 되는데 HCN 0.1몰이라고 있기 때문에 0.1몰 그리고 하이드로늄 이온과 CN- 이온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각각 0몰이 되고요. 그럼 반응이 우리가 반응지수 Q를 계산해보면 반응이 오른쪽으로 진행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으로 X만큼 진행되면 빼기 X 더하기 X 더하기 X 이렇게 해가지고 평형에 도달했을 때 농도는 0.1-X, X, X 이렇게 되겠죠. 그럼 이제 평형 상태에서의 농도를 우리가 X를 표현한 미지수 X를 도입해서 나타낼 수가 있으니까 산해리상수 Ka는 HCN의 농도분의 H3O 플러스의 농도 곱하기 CN- 이렇게 되니까 미지수 X를 이용해서 나타내면 0.1-X분의 X제곱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Ka 값은 우리가 4.9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0승으로 알려져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2차 방정식을 풀게 되면은 X 값을 7.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 몰로 얻을 수 있게 되고요. 그럼 HCN의 경우에는 0.1-X니까 이거는 사실상 0.1 그대로죠. 그죠? 10의 마이너스 6승을 빼봤자 그 다음에 H3O 플러스랑
CN-의 농도는 두 개가 X로 같죠. 7.0 곱하기 10의 6승몰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남은 OH-의 농도는 우리가 OH-의 농도와 H3O 플러스 농도와의 관계는 두 개를 곱하면 항상 KW를 만족을 시켜야 되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계산하면은 1.4 곱하기 10의 9승몰이 되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이것도 연습을 해보시고 예제 16.10도 꼭 여러분들 스스로 한번 복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16.10절에서는 우리가 약산용액의 해리 백분율이라고 하는 새로운 개념을 하나 배워보려고 합니다. 이름 그 자체에서도 어떤 내용인지 여러분들이 짐작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넣어준 약산의 총량에 대해서 해리된 녀석들의 백분율은 얼마나 되느냐, 이거를 물어보는 거죠. 계산을 하기 위해서는 초기에 넣어준 약산의 농도분에 해리가 된 약산의 농도 곱하기 100% 이렇게 계산을 해주면 되죠. 그래서 한번 실제로 계산해 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두 종류의 아세트산을 한번 계산을 해 보려고 하는데요. 0.1몰의 아세트산과 0.01몰의 아세트산 두 개를 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세트산의 초기 농도에 따른 H3O 플러스를 계산해 보아라. 그러면은 반응식을 써보면은 CH3COOH 이게 이제 아세트산의 분자식이 되겠고, 물에 들어가서 물에 녹이면 H3O 플러스 하이드로늄 이온을 만들고 CH3COO- 라고 하는 아세트산 음이온을 만들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세트산 1몰을 사용을 하게 되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16.9절에서 배운 내용을 가지고 계산을 해보면 되는데요. H3O 플러스가 생성이 4.2 곱하기 10의 3승몰 이렇게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러면은 곧 이 H3O 플러스가 얼마나 생겼느냐 하는 그것이 곧 아세트산이 얼마나 해리되었느냐 그걸 나타내는 거죠. 그죠? H3O 플러스 하나가 만들어지려면은 하나의 아세트산이 해리가 일어나야 되기 때문입니다. 양론 관계 때문이에요. 그럼 해리 백분율을 한번 우리가 계산을 해보면은, 해리 백분율 식을 보면은 아세트산 초기 농도 1몰분의 해리된 아세트산의 농도 4.2 곱하기 10의 3승몰 곱하기 100 이렇게 해주면 되죠. 그렇게 하면 0.42%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케이스는 0.01몰의 아세트산을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이 경우에 대해서 똑같이 계산을 반복을 하면은 생성된 하이드로늄 이온의 농도는 4.2 곱하기 10의 4승몰로 보시면은 10배 농도가 10분의 1이 됐죠. 그죠? 10분의 1이 되었는데 해리 백분율을 보시면은 계산을 해보면 0.01몰 분의 4.2 곱하기 10의 4승으로 계산하면은 4.2%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아세트산의 농도를 100분의 1배 했죠. 100분의 1배를 했더니 만들어진 산의 농도는 10분의 1배가 됐는데 해리 백분율의 경우에는 오히려 곱하기 10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현상을 오스트발트의
희석율이라고 부르는데요. 그래서 오히려 약산의 농도가 묽어지면 묽어질수록 약산의 농도가 묽어질수록 해리 백분율은 더 상승한다라는 거죠. 이거를 조금 더 우리가 깊게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약산의 농도가 묽어진다라고 하는 거는 그만큼 약산 분자가 물에 의해서 더 많이 둘러싸이게 된다라는 것이고, 그러면 그 녀석들이 해리가 될 가능성도 더 높아진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서 정말 제가 시험 문제에 무조건 내게 되는 다양성자산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6.11 다양성자산입니다. 이건 제가 무조건 시험 문제에 낼 테니까 지금부터 한번 잘 들어보세요. 그 다양성자산이라고 하는 건 이름에서도 알 수 있다시피 다라고 하는 표현이 양성자를 여러 개 가지고 있다. 그래서 두 개 이상의 헬이 될 수 있는, 그러니까 산으로서 작용할 수 있는 수소를 가지고 있다. 두 개 이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얘네들은 단계적으로 해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각각의 단계는 고유한 Ka 값을 가지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첫 번째 존재하던 물질이랑 H 플러스 하나 떨어져 나간 물질은 완전히 다른 물질이죠. 그래서 우리가 탄산의 경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탄산은 CO3, H2CO3죠. 네, 갑자기 제가 생각이 안 나가지고 H2CO3라서 분자 구조가 이렇게 생긴 녀석입니다. 그래서 여기 양쪽에 있는 수소가 해리가 될 수 있죠. 그래서 식을 써보면은 H2CO3가 물에 들어가게 되면 H3O 플러스와 HCO3 마이너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반응의 평형 상수 Ka1의 경우에는 반응물 H2CO3 탄산의 농도분의 H3O 플러스 곱하기 탄산수소 이온 HCO3 마이너스 곱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 값이 4.3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승이 되겠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그러면은 요 탄산수소 이온의 이 수소도 해리가 일어날 수 있죠. 그래서 HCO3 마이너스가 한 번 더 해리가 일어나게 됩니다. H3O 플러스 Q 탄산수소 이온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죠. 그래서 이 반응의 산해리 상수 Ka2를 써보면은 HCO3 마이너스 분의 H3O 플러스 곱하기 CO3 E 마이너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값이 5.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1승이 되는 거죠. 지금 보시면은 두 개 산해리 상수 Ka1과 Ka2가 차이가 굉장히 크죠. 거의 한 10의 4승배 가까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첫 번째 반응에 대한 평형이 완료되고 두 번째 반응에 대한 평형이 시작된다라고 생각을 해도 무방합니다. 네, 여러분 죄송해요. 애기 울음소리가 많이 들리죠. 제가 집에서 찍다 보니까 그 애기가 밤낮으로 저렇게 울어가지고 자는 시간을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애기가 울음소리가 지금 조금 제가 진정시켜 놓고 왔는데 최대한 조용하게 빨리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내용으로 다시 돌아오면은 그래서 평형을 이렇게 두 단계 평형으로 순차적으로 풀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제 16.11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예제 16.11을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제 16.11이에요.
여기는 0.02몰 탄산 H2CO3에 이 안에 존재하는 다섯 가지 화학종의 농도를 전부 계산하라. 그래서 H2CO3, HCO3-, CO3E-, 하이드로늄 이온, 수산화 이온 이렇게 다섯 개 전부 계산하라는 것이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러면은 과연 이 수용액 내에서 지배적으로 일어나는 반응이 무엇일까? 그거를 결정을 해야 되죠. 그것이 첫 번째 단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H2CO3가 물에 있으면은, 물 속에 녹으면은 앞에 쓴 것처럼 H3O+를 만들고 그 다음에 HCO3-를 만들게 되는데, 이 반응의 산해리 상수 값 Ka1이 4.3 곱하기 10의 7승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게 물의 자동 이온화 평형 상수 KW랑 비교했을 때 이게 10의 14승이니까 이거보다 훨씬 크죠. 한 10의 7승배 정도 더 크기 때문에 우리는 탄산의 해리 반응이 주요 반응이라는 것을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지우고요. 그러면 주어진 평형 반응식에다가 우리가 ICE 단계 2 ICE 초기 농도, 변화 농도, 평형 농도 이렇게 기록을 해줄 거예요. 초기 농도는 0.02몰, 그 다음에 하이드로늄 이온과 탄산수소 이온은 존재하지 않죠. 00. 그 다음 우리가 반응지수 Q를 계산을 해보면은 생성물이 전혀 없기 때문에 생성물 쪽으로 오른쪽으로 진행되는 반응이 주로 일어나게 될 겁니다. 그래서 개수비에 따라서 빼기 X, 더하기 X, 더하기 X 이렇게 되겠고요. 평형에 도달했을 때 농도는 0.02-X, X, X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럼 세 번째 단계에서 여러분들이 할 일은 평형 상수 Ka1과 평형에 주어진 농도 요거를 대입을 해가지고 0.02-X분의 X제곱 요 식을 풀어주면 되겠습니다. 책에 근사법이 소개되어 있는데요. 사실 저는 근사법을 활용하는 것보다, 왜냐하면 근사법을 사용을 하려면은 근사법을 적용한 다음에 그 근사가 정말 유효한지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그냥 계산기를 통해서 2차 방정식을 풀면 그럴 필요가 없거든요. 그래서 2차 방정식을 풀어보시기를 권해드리고, 그러면 x 값이 9.3 곱하기 10의 5승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네 번째 단계에서는 각각 화학 종들의 농도를 계산하면 되는데요. 하이드로늄 이온과 탄산수소의 이온의 농도는 X잖아요. 평형에서. 그러니까 9.3 곱하기 10의 5승몰이 되겠고, 탄산의 농도는 0.02 9.3 곱하기 10의 5승이니까 이거는 사실 대략 0.02몰이죠. 그죠? 0.01991 이 정도 될 텐데, 사실 이 정도면 그냥 0.02라고 해도 되죠. 근데 이제 우리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탄산수소 이온이 한 번 더 해리가 될 수 있죠. 그래서 이렇게 평형에 도달한 다음에 여기 두 번째 식, 이 두 번째 식의 평형을 생각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HCO3- H2O가 H3O 플러스 CO3E- 이렇게 되죠. 그래서 각각의 이제 또 역시 똑같아요. I, C, E를 해주시면 되고요. 초기 농도를 써주면은 탄산수소 이온의 경우에는 초기 농도가 9.3 곱하기 10의 5승이고요. H3O 플러스도 9.3 곱하기 10의 5승이에요.
이건 어디에서 생성됐죠? 바로 첫 번째 평형 반응 H2CO3의 분해에서 만들어졌죠. 그 다음에 탄산 이온의 농도는 0이에요. 생성물 중에 하나가 하나가 전혀 없기 때문에 평형 반응은 오른쪽으로 이동을 하게 될 거고요. 오른쪽으로 이동을 하면은 마이너스 x 더하기 x 더하기 x. 그래서 평형에 도달하면은 9.3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5승 빼기 x, 9.3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5승 더하기 x 요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여기 평형에 도달했을 때의 평형 상수는 뭐와 관계가 있냐 하면 바로 Ka2가 되겠죠. 그래서 식을 쓰면 9.3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5승 빼기 x 3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5승 더하기 x 곱하기 x 요렇게 되겠죠. 요게 Ka2랑 같다라고 하고 x를 풀면은 되겠습니다. 그래서 x를 풀어보면은 x 값이 대략 5.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1승 요렇게 얻어지게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HCO3-의 농도 결정할 수 있는데요. 9.3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5승에서 10의 마이너스 11승몰 정도 없어지면 거의 영향이 없는 거죠. 10의 6승배 차이 나니까. 그래서 거의 그대로 남아있다. 그 다음에 H3O 플러스는 어때요? 이 역시도 여기서 10의 마이너스 11승몰 더해봤자 거의 차이 없죠. 10의 마이너스 5승몰만큼 있다. CO3 E-의 경우에만 X만큼 생기니까 5.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1승몰만큼 생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마지막으로 남은 OH- 농도만 결정을 하면 되는데요. OH- 농도는 H3O 플러스 농도분의 KW 해서 대략 10의 마이너스 11승몰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이 문제를 푸는 형태를 잘 기억을 해 두시고요. 꼭 복습을 해 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제 노트에는 황산 수용액 0.1몰이 있을 때에 요걸 다시 한번 제가 더 풀어 놓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요거까지 복습을 해 보시기를 권유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넘어가서 16.12로 가볼게요. 16.12는 이제 약염기 용액의 평형입니다. 우리가 이제 약산을 주로 다루었었는데 여기서는 이제 염기를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요. 예를 들면은 암모니아 수용액 같은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약산 약염기의 가장 대표적인 특징은 얘네들은 100% 해리하지 않는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이 반응을 평형으로 이해를 해야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죠. 그래서 얘는 염기로 작용하기 때문에 산으로 작용하는 물에서 H+를 받아가지고 암모늄 이온이 되고 OH- 생기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 위의 반응에 대해서 우리가 평형 상수를 써보면 그거는 곧 염기 해리 상수 KB가 되겠고요. 그래서 NH3분의 NH4 플러스 농도 곱하기 OH 마이너스 이렇게 쓸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일반식으로 쓰게 된다면은 어떤 베이스 염기 물질이 물에 녹게 되면은 H 플러스를 받아서 BH 플러스가 되고 수산화 이온을 생성하게 되죠. 그래서 이 반응의 염기 해리 상수는 B의 농도분의 BH 플러스 곱하기 OH 마이너스 이렇게
쓸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약염기 평형에 관련된 문제는 사실 약산 이야기와 완전히 똑같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번 스스로 복습을 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넘어가서 16점 13절 KA와 KB의 관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약산의 세기를 KA로 알 수가 있고 약염기의 세기는 KB로 알 수 있다라고 했었죠. 그러면은 어떤 산이 H+를 이뤄서 만들어지는 짝염기는 짝산 짝염기 관계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 짝산 짝염기 쌍에 대해서 이 평형상수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우리는 암모니아와 암모늄 쌍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먼저 산으로 작용하는 암모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당연히 암모니아는 여기서 염기겠죠? 짝염기. NH4+가 물에 녹으면은 얘는 산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하이드로늄 이온 H3O+가 만들어지게 되고 암모니아 NH3가 남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반응식의 KA를 계산을 해보면 NH4+ 분의 암모니아 농도 곱하기 H3O+ 이렇게 되겠죠. 산으로 작용했을 때고 염기로 작용할 때의 NH3의 반응식을 한번 살펴보면은 이렇게 하면은 수산화 이온이 만들어질 거고 NH4+가 만들어지게 될 겁니다. 그럼 얘는 지금 염기로 작용하고 있으니까 염기로 작용했을 때 KB 값을 써보면 NH3분의 NH4+ 곱하기 죄송합니다. OH- 이렇게 되겠죠. 그럼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 두 개의 반응을 한번 더 한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더하게 되면은 NH4+가 양변에 있기 때문에 삭제될 거고 암모니아도 양변에 있기 때문에 삭제되죠. 우리가 얻게 되는 알짜 반응식은 두 개의 물 분자가 해리가 되어가지고 H3O+와 OH- 생성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평형상수의 경우에 두 반응식을 더해주게 되면 K는 KA 곱하기 KB로 주어지게 되는데 곱하고 나서 이 식을 한번 살펴보면은 암모니아의 농도 분모 분자했으니까 약분되고요. 암모늄 이온의 농도도 분모 분자했으니까 약분되고 결국 남는 것은 H3O+ 곱하기 OH- 되겠습니다. 이 값이 뭐죠? 하이드로늄 이온의 농도 곱하기 하이드록실 이온, 수산화 이온 농도를 하면은 우리가 이것이 바로 물의 자동 이온화 상수 KW 값과 같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식을 써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어떤 HA, A- 이런 일반식에 대해서 써도 KA 곱하기 KB는 KW 단 여기서 HA와 A-는 짝산 짝염기 관계에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KA 곱하기 KB 값이 KW 값으로 이게 일정한 값이죠. 그죠? 일정하기 때문에 만약에 어떤 산이 짝산 짝염기에서 산이 강하다라고 하면은 이 고정된 값을 만족시켜주기 위해서 염기의 세기는 약해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짝산과 짝염기의 상관관계, 세기의 상관관계는 서로 반비례해 있다. 그렇게 확인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넘어가서 이제 염의 성질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네, 16.14절은 염, 그러니까 우리가 솔트라고 부르는 것의 산염기 성질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염이라고 하는 것이 염기랑 이름이 비슷하니까 좀 헷갈릴 수가 있는데요. 이 정의를 보게 되면은 여러분 염의 정의를 보게 되면 좀 더 명쾌할 수가 있습니다. 산과 염기가 반응을 하게 되면 중화 반응이 일어나는데요. 그 과정에서 물이 만들어지고 우리가 염이라고 부르는 솔트가 같이 만들어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산 HA 더하기 염기 BOH 이렇게 반응을 하면은 여기 있는 H 플러스와 OH 마이너스가 만나서 물이 되고 남은 짝이온들 있죠? 그것이 만나서 AB라고 하는 염을 만들어내게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염이라고 하는 것도 산성, 염기성 혹은 중성을 띠느냐, 그거를 우리가 알아보려고 하는 건데요. 그래서 여기 책에 나오는 내용을 한번 살펴보시면은 강산 더하기 강염기의 경우에는 결론적으로 만들어지는 용액은 중성 용액이 되겠습니다. 강한 것과 강한 것이 섞이면은 이도저도 아닌 것이 만들어지는데, 강산과 약염기가 만나게 되면은 결론적으로 만들어지는 용액은 약산성 용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약산에다가 그러면은 강염기를 넣으면 어떻게 되느냐? 위의 경우에 비교해서 여러분들이 예상할 수 있겠지만 이 경우에는 약한 염기성 용액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그럼 각각의 경우가 왜 그런지를 우리가 조금 더 자세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케이스, 중성 용액이 만들어지는 경우가 언제냐? 그 염의 액성이 중성 용액을 띠는 염은 무엇이 있느냐 한번 살펴보면은, 첫 번째는 강산 더하기 강염기죠. 그러면은 강산과 강염기가 혼합되고 남은 용액의 염은 여기에 짝염기와 여기에 짝산으로 만들어지게 되죠. 맞나요? 남은 것들이, 그죠? 근데 강산의 짝염기, 강염기의 짝산, 얘네들은 그럼 모조리 다 약염기고 약산이에요. 그죠? KA 곱하기 KB가 KW로 일정하기 때문에 이런 관계식이 성립할 수밖에 없죠. 둘 다 약염기고 약산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가수분해가 더 이상 일어나지 않는다. 예를 들어서 HCl과 강산이죠. 강산인 염산과 강염기 NaOH가 섞이게 되면은 물이 만들어지고 NaCl이라는 염이 만들어지는데요. 소금물이잖아요, 그죠? NaCl은 약산 약염기이기 때문에 굉장히 약한, 그래서 추가적인 가수분해가 없다. 그래서 얘는 중성의 액성을 띈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럼 산성 띠는 경우를 가볼게요. 위에서 말한 두 번째 케이스죠. 산성의 액성을 띠는 용액을 형성하는 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위에 이야기한 것처럼 강산과 약염기를 혼합하는 경우에 결론적으로 생성되는 것은 이 강산의 쌍을 이루는 약염기와 약염기의 짝을 이루는 강산, 요런 혼합물 형태로 남아있게 될 겁니다. 여기도 두 개를 섞어준다는 의미니까 더하기 표시를 쓸게요. 그러면 약염기의 경우에는 추가적인 가수분해가 없지만 강산의 경우에는 추가적인 가수분해가 일어날 수 있죠. 다만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강산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HCl, HNO3와 같은 그런 초강산이라는 의미는 절대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그냥 Ka 곱하기 KB
값이 고정돼 있는데 이 KB 값이 워낙 작으니까 KA 값은 상대적으로 조금 더 크다. 그래서 얘가 뭐 10의 마이너스 7승 정도, 10의 마이너스 한 9승 정도 된다. 그러면은 이 값이 10의 마이너스 14승이 돼야 되기 때문에 4는 대략 10의 마이너스 한 5승 정도가 된다. 그러니까 얘가 염기로서 작용하는 것보다 산으로 작용할 때가 더 강하다. 그런 정도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은 이런 거예요. 강산인 HCl과 그 다음에 약염기인 암모니아가 만났다라고 생각을 해보면은 그 결과로 만들어지는 것이 NH4 플러스가 되겠고 강산 HCl의 짝염기인 Cl 마이너스가 남게 되겠죠. 그래서 아이고 죄송합니다. 요것은 워낙 강산의 짝염기이기 때문에 굉장히 KB 값이 작죠. 그래서 어떠한 가수분해도 일어나지 않지만 약염기의 짝산인 암모늄의 경우에는 KA 값이 그래도 대략 한 10의 몇 승이었을까요? 제가 정확하게 지금 잘 기억이 안 나는데 10의 한 마이너스 5승 정도 됐던 것 같아요. 네, 제가 지금 갑자기 찾으려고 하니까 테이블 여기 있을 것 같은데요. 잠시만요. 없군요. 아무튼 한 10의 마이너스 5승 정도 되기 때문에 뭐 아세트산이랑 거의 비슷하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추가적인 가수분해가 일어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가수분해라고 하는 거는 NH4 플러스가 물과 만나 가지고 얘가 하이드로늄 이온을 H 플러스를 건네줘서 하이드로늄 이온을 만들고 이렇게 돌아갈 수 있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또 다른 케이스는 어떤 것들이 있냐 하면은 크기가 작고 높은 전하를 가지는 금속 양이온이 물에 수화되어 있을 때 그런 것들은 산성의 액성을 띨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금속 이온이 이렇게 있으면은 물 분자랑 만나게 되면은 뭐 이런 식이 될 거 아니에요? 이런 식이 될 텐데 금속 양이온의 경우에는 전자 밀도가 굉장히 전자를 많이 필요로 하죠. 양이온이기 때문에 전자를 좋아해요. 전자 밀도를 자기 쪽으로 이렇게 많이 당겨가기 때문에 수소 이온이 델타 플러스가 많이 생기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 녀석들이 떨어져 나가기가 쉽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알루미늄 3가 이온이 물 분자 6개에 의해서 둘러싸인 이런 수화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녀석들은 물에 넣어주게 되면은 전체가 H 플러스가 빠져나가 버렸기 때문에 3 플러스에서 2 플러스로 줄어들고 H3O 플러스가 만들어지게 되겠죠.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산성의 액성을 띨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제 16.14는 여러분들이 한번 계산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앞에서 풀었던 것과 상당히 유사한 형태거든요. 근데 예제 16.14도 중요하다. 그리고 꼭 여러분들이 풀어보시라. 이렇게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요 절에서 마지막 내용은 그러면은 산성을 나타낼 수 있는 이온도 있고 그 다음에 염기성을 나타낼 수 있는 이온도 모두 있다. 그러니까 둘 다 가수분해를 일으킬 수 있는 염이다. 그럼 어떻게 할 거냐? 그럼 우리가 이제 KA와 KB를 보고 판단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KA가 더 크다. 그러면은 산해리 반응이 좀 더 주된 반응이 되니까 그런 반응은 산성을 나타내게 될 거고요. KB가 더 크다. 그러면 그거는 염기성이 되겠죠. 만약에 뭐 KA랑 KB 값이 비슷하다라고 하면은 어떤 한쪽으로 반응이 치우치는 것이 아니라 적당히
중성의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넘어가서 이제 루이스 산염기 개념을 보도록 할게요. 네, 마지막 절은 16.15절 루이스 산염기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브랜스테드 로우리 산염기 개념을 더욱 확장을 해가지고 루이스 산과 루이스 염기를 어떤 식으로 정의할 거냐 하면은 이번에는 전자쌍을 받는 물질과 전자쌍을 주는 물질로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해요. 죄송해요. 그 애기가 여러분 기저귀 발진이라고 들어봤죠? 이렇게 기저귀에 쉬야를 하면은 그 쉬야를 빨리빨리 안 치워주면 거기 피부 트러블을 일으키거든요. 근데 그게 전 몰랐는데 굉장히 아픈가 봐요. 애기가 그래서 며칠째 잠을 제대로 안 자고 저렇게 울고만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도저히 애기를 재워놓고 강의를 찍을 시간이 없어서 애기가 안 자는 상태로 애기 엄마한테 맡겨놓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애기가 우는 소리를 제가 완벽하게 통제를 할 수가 없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네, 아무튼 NH3 암모니아가 H 플러스를 받아들이는 이런 반응, 암모늄을 형성하는 이런 반응을 루이스 산염기 개념으로 한번 이해를 해보면은 여러분들이 봤을 때 브랜스테드 로우리 개념으로 봤을 때 H 플러스를 주는 요 녀석이 산이고 H 플러스를 받는 요 녀석이 암모니아가 염기가 되겠죠. 이걸 우리가 루이스 개념으로 생각을 해보면은 항상 이 루이스 전자 구조를 그려놓고 생각하는 게 좋은데요. 이렇게 보면은 여기도 검은색으로 할게요. 이렇게 되는데 그러면 이렇게 새로 생겨난 결합을 우리가 한번 고찰을 해보면은 염기에 있는 비공유 전자쌍을 H 플러스에게 주어 가지고 만들어지는 결합이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래서 전자쌍을 주는 녀석을 우리가 염기라고 부르고 전자쌍을 받는 녀석, 화살표에 이렇게 꼭다리가 오는 쪽을 산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예를 들어 볼까요? 예를 들어서 알루미늄 3+랑 이게 이제 물에 수화되었을 때 6개의 물 분자에 의해서 둘러싸이면은 우리 앞에서 봤던 알루미늄 육수화물 뭐 이런 거를 만들어내게 되는데요. 이런 거가 만들어질 때에 그럼 누가 산이고 누가 염기냐 이걸 한번 생각을 해보면 알루미늄 3+는 이렇게 있을 거고 물 분자가 이렇게 있을 때 이 물 분자의 산소 원자가 가지고 있는 비공유 전자쌍을 여기에다가 줌으로써 결합을 만들겠죠. 그래서 전자쌍을 주는 물이 주계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게 바로 염이 되겠고 Al3+ 비공유 전자쌍을 받는 요 녀석이 바로 산의 역할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한 케이스만 더 보고 마치도록 할게요. 또 다른 루이스 산염기 조합이 바로 BF3와 NH3 이런 것인데요. 굉장히 유명한 거죠. 이것도 역시 우리가 이해를 할 때 BF3에다가 NH3의 비공유 전자쌍이 이렇게 가가지고 붕소의 빈 전자 부분을 질소의 비공유 전자쌍이 채운다. 그래서 이게 루이스 염기, 루이스 산이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분자 오비탈 관점에서 우리가 이 오비탈 관점에서 조금 더 이해를 해보면은 지금 BF3가 sp2 혼성을 하고 있죠. sp2 혼성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이런 식으로 sp2 오비탈이 있을 거고 이렇게 그릴까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여기 화면 안으로 바깥으로 튀어나오는 거, 화면 안으로 들어가는 거,
그다음 화면 안에 있는 거. 이렇게 sp2 오비탈이 있을 거고 혼성화에 참여하지 않은 p 오비탈이 이렇게 남아 있겠죠. 여기에 암모니아가 다가오게 되면은 암모니아는 sp3 혼성을 하고 있잖아요. sp3 혼성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팔이 4개가 있을 거예요. 수소 원자가 여기 끝에 붙어 있겠죠. 1s 오비탈을 가지고. 그러니까 여기 들어있는 이런 비공유 전자쌍이 bf3에 비어있는 p 오비탈에다가 전자를 채워줌으로써 여기는 f 원자들이 있겠네요. 그죠? 비어있는 p에다가 전자를 이렇게 공여함으로써 둘 사이에 결합이 만들어진다. 그래서 산염기 개념을 우리가 분자 오비탈 수준에서도 이해를 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네, 16장 강의는 여기까지고요. 숙제 문제는 제가 공지를 통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강의가 조금 늦어져서 정말 죄송하고요. 저희 다음 주 화요일, 그러니까 11월 14일에는 17장 아니다. 14일 맞나요? 15일인가요? 네. 아무튼 그때는 저희 17장 나갈 거니까요. 꼭 복습을 해오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